자, 지금부터 이제 마콥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즉 확률 기반의 성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대중적으로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마콥 체인 기반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마콥 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것이 가진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서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서론은 이제 마콥 체인의 정의와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그런 트랜지션을 일어남에 따라서, 즉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변이됨에 따라서 그때 확률이 무엇인지, 또 그 확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Classification of State를 해서 스테이트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여러 가지 시간을 따라서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그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롱런 프로포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인트로덕션, 즉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콥 체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떤 시스템을 볼 때, 이제 우리가 n번째 시간에 우리의 상태는 i라는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할 거예요. 즉, x 서브 n이라는 이제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확률 변수가 시간 n일 때 어떤 값을 가지는가? x 서브 0, 1일 때 x 서브 1, 2일 때 x 서브 2,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확률 변수가 과연 어떤 값을 가지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해야 될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i라 함은 기본적으로 xn은 i라 한다면 n이라는 시간에 i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을 확률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보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p sub ij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i라는 상태에 있을 때 j라는 상태로 넘어갈 확률입니다. 이것을 pij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한 번의 시간에 i에서 j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one step transition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번의 스텝을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요 밑에 붙은 게 이제 타임이라고, 시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n에서의 우리의 i라는 상태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확률 변수가 지금 이렇다라고 표현했죠. n이라고 i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식을 한번 볼까요? 이 식을 꼼꼼히 본다면 0이라는 시간에는 i 서브 0라는 스테이트에 있었어요. 1이라는 시간에는 i 서브 1이라는 스테이트에 있었어요. 쭉 이게 진행이 되다가 n-1번째 시간에는 i의 서브 n-1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현재 상태인 n에서는 i라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 미래 n 플러스 1이라는 그 미래에서는 j라는 상태에 있을 확률을 구하면 그게 p 서브 ij가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지금 n이라는 시간에는 i라는 스테이트에 있고 n 플러스 1이라는 시간에는 j라는 스테이트에 있다면 i에서 j까지 가는 이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p 서브 i, j 혹은 p 서브 ij로 이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건 잘 알겠는데 그럼 이 이전에 나오는 이 상태들에 대해서 궁금해요. 요 i와 j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p 밑에 i, j가 있으니까. 근데 마코비안 프로퍼티 혹은 마코 프로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와 똑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n번째 시간과 n 플러스 1번째 시간만 볼 것이지 이 이전의 것을 고려를 하건 고려하지 않건 그들은 같다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미래 시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상태 n 플러스 1이라는 지금 이게 n이 현재라고 한다면 n 플러스 1은 우리 미래가 되겠죠. 바로 내일 하나 시간이 지난 미래가 되겠죠. 그럼 현재를 가지고 현재 i였다면 미래의 제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현재 i였다면 미래의 제일 확률을 구하라가 p 서브 ij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날씨가 매우 맑았어요. 근데 내일은 비 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 i가 맑음, j가 비가 옴이라고 한다면 오늘 날씨가 맑았는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잘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내일 날씨 비가 오는 건 오늘이 맑았다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루 전의 날짜 혹은 3일 전, 4일 전 이렇게 하루 더 이제 단지 오늘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과도 혹시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태초에 우리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날씨를 다 알고 있으면 그때는 제일 정확하게 내일 비 올 확률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마코비안 프로퍼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코 프로퍼티는 뭐냐면 비록 내일 비가 올 확률, 즉 오늘이 맑았다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갑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뿅 나타나서 야 오늘 비가 왔다고 해서 내일 오늘 날씨 맑은 것만이 내일 비 오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이틀 전, 3일 전, 4일 전도 다 봐야 돼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즉 내일 비가 오는 확률은 오늘의 맑은 것에만 종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스텝만 가지고 확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무시할 수 있어요. 즉 내일 비가 오는 건 현재에만 종속성이 있다. 이게 원 스텝 트랜지션, 즉 한 스텝에서만 종속성이 있고 그 히스토리, 그 이전의 히스토리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마코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미래를 예측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past, 즉 과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memoryless property, 즉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메모리가 없다 해서 memoryless property라고도 부릅니다. 마코 프로퍼티, 메모리 프로퍼티, 마코비안 프로퍼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걸 가정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가정을 하지?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뭐냐면 체크아웃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체크아웃 카운터 계산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편의점의 계산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편의점 앞에 계산대에 한 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를 의미합니다. P와 Q가 있는데 확률, P는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손님이 올 확률, 새로운 손님 한 명이 올 확률, Q는 뭐냐면 이게 오는 거고 올 확률, 또 손님 한 명이 이제 서비스가 다 받고 계산을 끝내고 나갈 확률, 갈 확률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계산대 앞에 있는 이 줄 선 거에서 이제 한 명이 줄 서 있다고 했는데 이게 두 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명이 줄 서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러면 한 명이 새로 왔고 하지만 한 명이 새로 오는 동안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나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P는 뭐다? 올 확률. 한 명이 새로 왔어요. 근데 1-Q는 뭐다? Q가 갈 확률이었으니까 가지 않은 거죠. 즉, 한 명이 새로 온 건 맞아요. P. 하지만 한 명이 새로 갔습니까? 서비스 되지 않았으니까 가지 않았어요. 즉, 한 명은 새로 왔고 나간 사람은 없으니까 현재 한 명에서 두 명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시간에 딱 봤을 때 계속 한 명일 확률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지금 현재 시간에 딱 봤을 때 한 명이 지금 줄 서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딱 봤을 때 줄 서 있다는 건 뭘 의미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새로 한 명이 왔지만 앞에는 한 명이 나가면 이제 전체 개수는 똑같은 거죠. 한 명이 서 있었는데 한 명이 새로 와서 두 명이 됐지만 한 명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여전히 한 명 남아있다는 게 일단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PQ, 여기 밑에 있는 PQ는 뭘 의미하냐면 P는 뭐냐면 새로 한 명이 온 거예요. 하지만 Q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나갔어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계속 한 명이 있다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 온 사람도 없고 1-P, 1-Q, 새로 처리된 사람도 없다. 즉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그 줄에 서 있었다면 김중원 뒤로 한 명도 온 사람이 없고 김중원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 대기 열에는 즉 이 기다리는 라인에는 김중원 혼자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화살표에서 두 명이 될 경우와 계속 한 명일 경우와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 처리된 거예요.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없대. 이건 뭐죠? 새로 온 사람은 없고 김중원은 처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P, P가 새로 올 확률인데 1-P라는 건 뭐다? 새로 온 사람은 없다. Q는 뭐다? 떠난 사람은 있다. 김중원이 처리돼서 떠났다. 그러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없고 그 한 명이 처리됐으니까 빵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체크아웃 카운트 이그젠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왜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지금 이 대기열에, 즉 이 계산대 앞에 사람이 한 명이 지금 서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이전에는 3명이 있었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4명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무수히 이 편의점이 생긴 이래로 많은 양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우리 그림을 그린다는 건 단지 그 한 스텝만 보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화살표라는 건 한 명에서 2명으로, 한 명에서 여전히 한 명으로, 한 명에서 빵명으로 가는 요 지금과 그 다음 상태만 나타내는 화살표예요. 아니, 요것도 있지 않습니까? 2스텝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2스텝을 한 번에 본 게 아니라 한 스텝을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보고 2로 가서 2에서 다시 1로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온 거예요. 즉 마코비안 프로퍼티가 2번 적용이 된 거지, 우리가 한 번에 2개가 동시에 적용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저 뒤에 숨어있는 무수히 많은 히스토리를 다 가정한 것이 아니라 마코비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즉 메모리스 프로퍼티에 의해서 지금 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한 명 있다는 이 상황이 그 이전에 1000명 있다 한 명을 갑자기 줄어든 건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지금 과거는 다 상관없고, 메모리스 프로퍼티, 마코비안 프로퍼티, 과거는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한 명이라는 이 시점에서 2명과 될 확률, 0명이 될 확률, 그대로 계속 한 명일 확률, 이걸 다 계산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정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근데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정 못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하면 2칸이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 트랜지션일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1에서 2로 마코비안 프로퍼티로 한번 옮겨진 거고, 2에서 1로 마코비안 프로퍼티로 또 한번 옮겨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스 프로퍼티를 2번 쓴 거지, 이게 2타임을 한 번에 고려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알겠어. 오케이. 한 번에 트랜지션, 즉 내가 과거를 다 보지 않고 현재와 미래만 보는, 즉 내 이 시점에, 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시점을 예측하는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의 의문점,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무수히 많은 시간 했어요. 평생을 했어요. 평생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했냐면, 너는 평생을 이 화살표, 이 확률에 따라서 화살표를 왔다 갔다 따라다니면서 상태가 막 변했어요. 근데 그 평생을 지난 다음에 계산을 보니까 0에 있을 확률은 10%, 1에 있을 확률은 20%였고 2에 있을 확률은 30%였어. 근데 n에 있을 확률은 뭐 60을 뺀 40%였어. 이렇다고 해봅시다. 중간 다 0이고. 그런데 이럽시다. 손님이 하나도 이렇게 대기하지 않을 때 편의점이 얻는 이득은 10점이었어. 뭐 이득은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죠. 빨리 손님들이 처리되니까, 아, 저희 가면 물건을 빨리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뭐 이득을 얻는다든지, 뭐 1이라는 평균적으로 손님이 한 명 있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전체 오랜 기간 동안 20%를 차지하는 이 상태에서는 내가 8점을 얻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이때는 6점 얻을 수 있고 이때는 4점 얻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이 시스템에 평균적으로 얻는 점수는 얼마죠? 10%의 확률로 10점 얻었으니까 여기서는 1점 더하기 얘는 1.6점, 얘는 30% 곱하기 6점이니까 1.8점, 마지막은 40% 확률 4점이니까 1.6점. 그래서 합하면 4 더하기 2, 6점이 되겠네요. 그쵸? 6점을 얻었어요. 즉 이 시스템의 평균 점수는 6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뭘 한 거냐면, 우리가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머무르는 확률을, 이게 무지막지하게 오랜 시간이 지날 동안에 여기서 막 확률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닐 텐데, 그러면서 전체 시간 100억 년 중에서 우리가 0에 있을 시간, 1에 있을 시간, 2에 있을 시간, 기타 등등 n에 있을 시간까지 확률을 다 구해요. 도대체 몇 퍼센트나 각각의 스테이트에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가 갖는 확률은, 이득은 얼마인지 갖는다면, 우리가 학점 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가 5학점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그 중에 3학점은 A 플러스고 2학점은 A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3 곱하기 4.5 하고 2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값을 건 다음에 나누기 5를 하죠. 이건 뭐랑 똑같냐면 5분의 3 곱하기 4.5 하고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4를 한 거랑 똑같죠. 즉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확률 곱하기
그 확률에 따른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을 것인지를 곱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더해주면 평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그 스테이트에 머무를 확률 곱하기 그 스테이트가 제공하는 나에게 주는 베네핏, 이득을 곱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더하면 이 시스템이 나한테 주는 평균적인 이득을 구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정해서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스테이트끼리 움직이는 걸 확률로 다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스테이트에서 얻는 평균 이득을 우리가 곱해서 다 더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평균적인 이득을 혹은 그 성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코비안 체인으로 만들어서 문제의 시스템의 성능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내가 현재 하나 더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여기 1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은 내가 들어오는 사람 한 명 있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서 두 명이 될 경우, 그 다음에 계속 한 명일 경우는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나가서 계속 한 명인 경우나 들어온 사람 없고 나가는 사람 없기 때문에 한 명인 경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은 뭐죠? 내가 0명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새로 들어온 사람 없지만 1-P 한 명이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0명이 돼버린 거예요. 대기하고 있던 한 명이 이제 대기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1이라는 상태에서 가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걸 다 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확률을 다 더하면 무조건 뭐다? 1이다. 즉 내가 지금 1이라는 상태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1에 계속 머물러 있건 0이 되건 2가 되건 그 이외에 다른 경우는 없으니까 이 모든 확률의 전위 확률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크업 체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현재 i라는 스테이트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갈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n까지 이제 n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확률 i에서 1로 가는 확률, i에서 2로 갈 확률, 또 i에서 n으로 갈 확률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뭐다? 1이다.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패를 다 봤으니까 그 외에 다른 전위를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걸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확률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트랜지션은 모두 0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새로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i라는 건 맑음, sunny예요. sunny, 맑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날씨의 변화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봐요. j라는 건 cloudy, 즉 흐림입니다. cloudy. 이제 k라는 건 뭐다? k는 이제 rainy 해서 이제 비가 온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뭐가 되죠? 지금 PII는 뭐죠? 오늘 내가 날씨가 써니했는데 해가 떴는데 내일도 해가 뜰 확률은 얼마인가? PII, 써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PIJ는 뭐가 됩니까? 오늘 날씨가 맑았는데 내일은 흐릴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PIK는 뭐가 됩니까? 그거는 뭐다? 오늘 날씨가 맑았는데 내일 날씨는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II는 뭐다? 오늘 해가 뜨고 내일도 해 뜰 확률. IJ는 뭐다? 오늘 해가 뜨고 내일 흐릴 확률. IK는 뭐다? 오늘 해 뜨고 내일 비가 올 확률. 자, 전 세계의 날씨를 해가 뜨는 것, 흐린 것, 비가 오는 것, 이 세 개밖에 없다고 한다면 항상 이 셋 중에 하나를 돌겠죠. 자,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뭐죠?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라는 건 기본 성질이죠. 이 전장에도 봤듯이 동일한 논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클라우디, 흐리다고 할지라도 오늘 흐렸는데 내일 해가 뜰 확률은 JI가 될 것이고 오늘 흐리고 내일도 흐릴 확률은 JJ가 될 것이고 오늘 흐린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은 JK가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흐리다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패가 날씨가 맑아지거나 그대로 흐리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의 확률을 다 더하면 뭐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경우를 봐도 내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다가 내일 날씨가 맑을 확률은 PKI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 흐릴 확률은 P sub KJ 그 다음 오늘 비가 오는데 내일도 비가 올 확률은 P sub KK 이렇게 되고 비가 올 그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봤으니까 이 합은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코비안 관련된 마콥 체인을 오른쪽처럼 그릴 수 있지만 왼쪽처럼 행렬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라 부른다?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어떠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즉 전이가 발생하는
확률의 행렬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그냥 간단히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또 할 수 있느냐? 자, 근데 이거를 지구가 생긴 이래로 평생 동안 이걸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해봤더니 이 확률값을 다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여기 해가 뜰 확률이 전체 전 지구상의 날씨의 40%였고 구름이 낄 확률이 50%였고 비가 올 확률이 10%였다. 만약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만약 각각의 경우에서 쌀의 생산량이 맑으면 쌀 생산량이 100, 흐리면 쌀 생산량이 80, 비가 오면 쌀 생산량이 10 이랬다 봅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평균 쌀 생산량을 구해라. 그러면 40% 곱하기 100 더하기 50% 곱하기 80 더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맨 앞에는 40 더하기 58에 40 더하기 10이니까 1이죠? 그럼 81이 되겠네요. 그럼 전 세계의 쌀 생산량은 얼마다? 81이다. 8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쵸? 이것처럼 이렇게 마코 체인을 이렇게 마코 프로퍼티를 가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상태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들끼리 변화하는 걸 확률을 다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 그게 평생 무한대로 갔을 때 각각의 스테이트에 머물 이 퍼센테이지를 구하고 시간의 확률을 구하고 또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나한테 주는 이득, 쌀 생산량 이거를 딱 알고 있으면 이 확률 곱하기 생산량, 확률 곱하기 이득, 확률 곱하기 이득을 해서 다 더해주면 80이라고 나오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쌀의 평균 생산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확률 기반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콥 체인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더 재밌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사우스코리아에 우유 회사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합시다.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마다 사람들은 A 우유를 먹다가 B 우유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A 우유를 먹는 사람들은 88%의 사람들이 내년에도 꾸준히 still with A, 즉 꾸준히 A를 먹어줘요. 그 말은 뭐죠? 12%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체에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B 우유로 갈아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전체 무조건 100명을 우유를 꾸준히 먹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뭐 이탈자나 아니면 새로 유입자는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이제 B 우유를 먹던 사람 중에서 85%는 계속 B 우유를 먹겠지만 나머지 15%는 이제 A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진 example 예제를 마콥 체인으로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트랜지션 매트릭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PAA, 즉 뭐다? 그 A라는 우유를 먹는 사람이 그대로 A 있을 확률 0.88. PAB는 뭐다? A라는 우유를 먹는 사람이 B로 변화할 확률, 즉 88%에서 전체에서 88%를 제외한 나머지 12%는 B로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PBA는 뭐다? B 우유를 먹던 사람이 A 우유로 넘어갈 확률. 그래서 얘는 0.15가 될 거고요. 마지막 PBB, 즉 그대로 계속 B에 남아있을 확률은 85%라고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거를 서메이션 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되고 서메이션 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죠. 근데 이렇게 행렬로 나타나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초기 상태를 일단 알려줘 볼게요. 처음에 그 시장 점유율이 25%고 여기는 75%였어요. 그럼 초기 상태 0번째 시간 초기 상태에서는 이제 A라는 애의 시장 점유율은 0.25, 즉 25%고 B의 시장 점유율은 75%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각자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 초기 상태 곱하기 P만 해주면 돼요. 한 번에 트랜지션이 일어났다는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25, 0.75에서 이 P라는 행렬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 0.25 곱하기 0.88 더하기 0.75 곱하기 0.15 컴마 그 두 번째 거 0.25 곱하기 0.12 더하기 0.75 곱하기 0.8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앞에 걸 보면 뭐냐면 0.25는 A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88%는 그대로 A에 있어요. 지금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0.75, 즉 B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0.15의 확률로
A로 유입된 거죠. 즉 A로 지금 몰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A로 먹던 애들 중에서 이 88%는 다시 A를 먹고 그 다음에 B를 먹던 사람 중에서 15%는 A로 들어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0.3325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이제 B에 대해서 계산한다면 0.25, 즉 A를 먹던 사람들 중에서 12%의 확률로 B로 유입이 돼요. 그 다음에 0.75, 즉 원래 B 먹던 사람 중에서 85%의 확률은 즉 B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럼 현재 내년에 그래서 B에 있는 사람들은 A 먹다가 B로 온 사람들 혹은 계속 B에 있던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답은 0.6675 이렇게 계산합니다. 즉 우리가 트랜지션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지금은 우리가 두 가지 스테이트 A, B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해 보이지만 뭐 마콥 체인으로 그림으로 보고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 매트릭스로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막 스테이트가 100만 개가 돼버리면 이게 그림으로 하나하나 손을 못 다져요. 그러면 행렬을 딱 만들어 놓으면 행렬의 곱셈, 우리 1년 후의 결과, 초기 상태는 이런데 1년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이가 됐을까를 본다면 거기다 행렬 곱셈만 계속 해주면 우리가 스테이트가 아무리 많더라도 연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멀티 스텝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즉 우유 먹는 사람들이 일단 A라는 우유와 B라는 우유가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을 때 얼마만큼 점유율이 변했는가를 봤지만 2년, 3년이 지났을 때 즉 멀티 스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게 이번 장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 J, K 예제 나왔으니까 또 날씨로 할게요. 오늘의 날씨가 써니했어요. 아주 해가 떴습니다. 내일 날씨는 몰라요. 하지만 두 번째 날 날씨도 써니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 날이 써니일 수도 있고 클라우디일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레인이. 그래서 써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써니, 클라우디, 레인이, 써니, 레인이, 써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오늘 날씨가 맑아요. 이틀 후에 맑대요. 그러면 내일 맑은 다음에 계속 맑을 수도 있고 내일 잠깐 흐렸다가 다시 맑아질 수 있는 거고 내일 비가 왔다가 다시 맑아질 수 있는 거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가 있는데 멀티 스텝, 즉 두 번째 날, 내일 말고 모레 날씨를 봤다면 이게 오늘 써니하다 그래서 그 모레도 써니할 확률을 구하려면 계속 PII로 써니했다가 다시 계속 써니할 확률. 그 다음에 PIJ라 그래서 J로 먼저 갔다가 클라우디, 흐린 날씨로 갔다가 다시 I로 돌아올 확률. 혹은 K, 즉 비가 오는 날씨 상태로 갔다가 비가 개고 다시 맑을 확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II, 즉 계속 써니한 거, J로 잠깐 갔다가 J에서 I로 돌아오는 거, K로 갔다가 K에서 I로 돌아오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를 가만히 보고 계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보니까 우리가 행렬 행렬 P라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구했으면 그 행렬을 그냥 두 번 곱한 거예요. 행렬 두 번 곱하면 이렇게 곱한 것과 요거랑 같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PII와 PII가 곱해지죠? PIJ와 PIJ가 곱해지죠? PJI가 곱해지죠? PIK와 PKI가 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자, 써니에서 써니를 구해라. 즉 I에서 이틀 뒤에 I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일단 P제곱을 구해요. 그럼 P제곱을 구하면 일단 3바이 3 행렬을 두 개 곱한 거기 때문에 계속 3바이 3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I에서 I로 가는 걸 구하는 거니까 어느 포지션이다? 바로 이 포지션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한 게 바로 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5일 지난 후에 우리가 맑은 날에서 오늘 맑을 때 5일 후에도 맑을 확률을 구해라고 한다면 P의 5승, 즉 이 행렬을 똑같은 걸 5번을 곱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을 딱 찍어내면 5일 후에도 맑을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일 후에 이런 문제를 바꿔봅시다. 우리가 10일 후에 문제를 바꿔보면 우리가 10일 후를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 몇 번 곱한다? 10번 곱한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10일 후에 오늘 날씨가 맑은데 그때는 비가 올 확률을 구한다고 합시다. 즉 I에서 K로 갈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10에 K승을 곱해요. 즉 이 P라는 행렬을 10번을 곱한 다음에 P의 10승을 구해요. 그 다음에 맑은데 비가 온다. I에서 J가 아니라 K겠네요. 그쵸?
i에서 k로 갈 확률을 구하라니까 여기 값을 가져오면 10일 후에 오늘은 맑았지만 10일 후에 비가 올 확률은 P의 10승에 I, K에 해당하는 이 녹색 부분을 끄집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멀티 스텝 트랜지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렬을 구해 놓으면 지금은 3바의 3이니까 어떻게든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10일만 지나더라도 행렬 곱셈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고요. 행렬 연산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을 때 좀 더 고속의 연산이 수치 해석 기법으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거기가 제일 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마콥 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시간이 계속 오랜 시간으로 넘어갔을 때 각각의 스테이트에 머물 시간 혹은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